보험금 500만 원 받으려고 엄마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문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울음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요. 상주성 옆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내 전부를 버린 아들에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자식이었는지, 엄마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견뎌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오늘 반드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박영자는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 외곽 반지하 특유의 습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68세.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진호는 결혼하면서 집을 나갔거든요. 오늘도 괜찮겠지.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더라고요. 뭐지? 처음엔 그냥 감기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영자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좀 찍어볼게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촬영실에 들어가 차가운 기계 앞에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라는 소리에 따라 했지만 가슴 한쪽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박영자 씨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폐 사진 속에 까만 그림자가 번져 있었어요. 폐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폐암, 사기. 영자는 눈앞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알았어요. 돈 이야기라는 걸.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들 겁니다. 보험 있으시면 좀 나은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은커녕 저축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세상 떠난 뒤로 폐지 줍고 식당 설거지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통장엔 고작 8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자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곧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들 진호. 진호한테 얘기해야지.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엔 진호 이름이 한 달 전에 멈춰 있었어요. 설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급한 일이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하고 피곤한 톤이었어요. 진호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빠서. 그게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폐암이래. 사기라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폐암이요? 응. 의사가 치료받아야 한대.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얼마나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 순간 진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대출도 갚아야 하고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2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진호야, 엄만 너밖에 없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단호했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사귀면 치료해도 얼마 못 산다면서요? 그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분간은 병원비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진호야.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현실뿐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빗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양동이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쿵, 쿵. 규칙적인 소리가 정막을 채웠어요. 영자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진호가 웃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영자가 손을 잡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진호는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나 커서 엄마 효도할 거야.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아?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래도 난 내 엄만데. 며칠 뒤 영자는 병원에서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자 씨, 입원비가 밀렸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병원을 나왔어요. 택시도 아까워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누구도 영자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혼자구나.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반지하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해야지.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동네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40대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보험 들고 싶은데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보험이요? 생명보험이요. 제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설계사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자료를 꺼냈습니다.
나이가 68세시니까 가입이 좀 까다롭긴 한데 소액보험은 가능해요. 월 5만 원에 사망 시 500만 원 나옵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수령이는 누구로 할까요? 아들이요. 박진호.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오는데 설계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보험 가입을 마친 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 책상 위에 약봉지가 쌓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진통제였습니다. 영자는 물 한 컵을 따라 약을 삼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약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영자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창틀 사이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구두, 운동화, 샌들 모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었는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영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진호 학원비 벌려고, 진호 대학 등록금 벌려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남았을까요? 병든 몸 하나, 덩그러니 남은 반지하 방, 그리고 연락도 없는 아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났어요. 콜록콜록.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또 피가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양이 더 많았어요. 하하. 영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19를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구급차 비용이 걱정됐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침 되면 괜찮아질 거야. 영자는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진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깔끔한 거실, 새 가구들. 진호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애 학원 상담 있어. 같이 가야 해.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어쩔 수 없잖아. 요즘 애 성적이 떨어졌다잖아. 수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갈게. 그리고 이번 달 학원비 또 올랐어. 10만 원. 또? 그래도 어쩌겠어. 다른 애들 다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순 없잖아.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진호는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어요. 진호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뭇거렸어요. 누구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또? 이번엔 뭐래? 모르지. 안 받을래. 진호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이 몇 번 더 울리다 멈췄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꾼 전화하시네.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걸. 당신도 참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병원비 댈 거야? 한 달에 200만 원. 진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살기 빠듯해.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관리비에. 어머니까지 챙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진호는 맥주를 마저 마시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진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한편 영자는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꼼짝도 못했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동이 틀 무렵 영자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잠이라기보단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어렵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헬쑥했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 밑엔 시커먼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영자는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그 순간 진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죽기 전엔 한번 봐야 하는데. 영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진호야, 엄마야.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회사 가는 중이에요. 바빠요. 그래, 잘 다녀와. 밥은 먹고 다녀. 네네. 끊을게요. 뚝.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었으니까. 영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 밖에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반찬을 갖다 줬어요. 영자 씨, 밥은 먹고 지내요? 고마워요, 순희 씨. 영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순희는 영자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은 연락 없어요? 응, 바쁜가 봐. 에이,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한마디 해볼까요? 아니야, 됐어. 걔도 힘든 거 알아.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순이는 돌아가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영자 씨, 정 힘들면 저한테 연락해요. 알았죠? 고마워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나간 뒤 영자는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편지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진호에게. 첫 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졌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좋은 엄마 못 돼서, 더 많이 벌어서 내 대학 등록금 편하게 대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주지 못해서,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가정 꾸렸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근데 진호야,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전화 안 받을 때마다 엄마는 조금씩 죽어갔단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 영자는 펜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콜록콜록. 기침이 터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또 피가 묻어났어요. 하하. 영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단다. 내가 힘든 거 알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보험 들었단다. 500만 원.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걸로 내 아이 학원비라도 보태. 그리고 진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 내 아내 수진이한테 잘해줘. 그 아이가 엄마한테 끝까지 밥 갖다 줬거든. 영자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영자인데요.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제 아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네. 설계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담담했습니다. 내일 편지 갖다 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론 빗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창틀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엄마 곧 갈 것 같아.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자는 조용히 잠들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119를 부르지 않았어요. 병원 가봤자 똑같아. 어차피 치료비도 없었고 이젠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웃순이만 가끔 들러 밥을 챙겨줬어요. 영자 씨, 죽이라도 좀 먹어요. 고마워요. 근데 먹을 기운이 없네요. 영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연락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새벽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이제 진짜 끝인가 봐. 영자는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진호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이었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진호야. 엄마, 지금 새벽 5시예요. 왜 이 시간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영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진호는 짜증이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요. 자야 한다고요. 그래, 금방 끊을게.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처음으로 진호가 걱정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럼 약 드시고 쉬세요. 저 진짜 자야 해요. 진호야. 네.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요.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야, 건강해라. 행복해라. 그게 영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영자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영자 씨, 영자 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를 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자 씨?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침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영자 씨, 영자 씨. 순이가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영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같은 날 오후 진호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봉천동 파출소 김철수 경찰입니다. 어머니 박영자 씨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진호는 멈칫했어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유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봉천동 파출소입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얀데. 저 먼저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진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호 씨. 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순이를 보자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발견했어요. 얼굴은 편안하셨어요. 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셨어요. 진호 씨,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그 말에 진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경찰이 나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진호는 멍하니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영안실로 향하는 차 안.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달렸어요. 하지만 진호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전화했었는데, 새벽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진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새벽 5시 12분.
통화 시간 1분 37초.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냉동고를 열자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장의사가 천을 걷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말랐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이 깊이 패였어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진호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장례식장을 급하게 알아봤습니다. 소도시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놓았습니다. 영자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호는 상주석에 앉았어요. 아내 수진과 아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이웃 몇 명과 순이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진호 씨,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끝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진호는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들은 호텔로 갔어요. 진호는 어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병원비 드렸어야 했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때 상주석 옆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진호 귀하.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진호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세상을 떠난 뒤겠지. 첫 문장부터 진호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좋은 엄마 못 돼서, 더 많이 벌어서 내 대학 등록금 편하게 대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주지 못해서. 진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가정 꾸렸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근데 진호야,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전화 안 받을 때마다 엄마는 조금씩 죽어갔단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 진호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단다. 내가 힘든 거 알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보험 들었단다. 500만 원.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진호는 그 대목에서 편지를 멈췄어요. 보험 엄마가 보험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아들 걱정을 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뭔가를 남기려 했다는 걸. 진호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진호야, 엄마 욕심 하나만 부려도 될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엄마 산소에 와줘. 그것만 해주면 엄마는 하늘에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내 아들. 건강해라. 행복해라.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진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빈소엔 진호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발인은 사흘째 되는 날 진행됐습니다. 관을 연구차에 실었어요. 진호는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하얀 함이었어요. 진호는 그 함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이게 엄마의 전부구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납골당에 모시고 난 뒤 진호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천동 반지하 방. 진호는 오랜만에 이곳에 왔어요. 몇 년 만이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 앞에 우유 배달이 쌓여 있었어요. 상한 우유가 새어나와 악취를 풍겼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진호는 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진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낡은 침대, 작은 냉장고, 싱크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구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책상 위엔 약봉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약봉지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진통제였습니다. 이걸로 버텼구나. 진호는 약봉지를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은 얇았어요. 겨울에 이걸로 어떻게 버텼을까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진호는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4,320원. 진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4,000원? 어머니의 전 재산이 4,000원이었습니다. 진호는 다른 통장도 확인했어요. 모두 잔액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진호는 통장을 쥔 채 주저앉았어요.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안엔 낡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진호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주름도 없고 머리도 검었어요. 이땐 행복했을 텐데. 진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진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돈이 들어 있었어요.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호 생일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호는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걸 모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아들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상한 김치 한 통, 물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반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먹고 살았지. 진호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밑을 열어봤어요. 그 안엔 폐지가 가득했습니다. 묶여있는 폐지 더미를 보며 진호는 깨달았어요. 폐지를 주워서 살았구나. 68세의 노인이 병든 몸으로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병원비를 대주지 않아서, 아들이 연락도 하지 않아서. 진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색이 바랜 티셔츠, 해진 바지, 구멍난 양말.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장 한쪽에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진호는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아기 옷이 나왔습니다. 진호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노란색 내복, 작은 양말, 털모자. 어머니는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 간직했던 겁니다. 진호는 아기 옷을 꺼내 안았어요.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왜 이렇게 못됐어요? 진호는 아기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더 뒤지다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진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5일. 오늘 진호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다. 2024년 4월 12일. 손주 생일이다. 용돈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미안하다. 2024년 6월 20일. 오늘 병원 갔다. 폐암이라고 했다. 진호한테 말해야 하나. 걱정할까봐 무섭다. 2024년 7월 3일. 진호한테 병원비 얘기했다. 거절당했다. 그래도 괜찮다. 내 아들이니까. 진호는 수첩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오늘 진호 목소리 들었다. 행복했다. 이제 눈 감아도 될 것 같다. 진호야, 사랑한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진호는 수첩을 덮고 눈물을 흘렸어요. 방 정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웃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아프면서도 절대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순이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이제라도 후회하시는 거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믿으셨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호 씨, 어머니 보험금 수령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500만 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가 병원비로 쓰셨어야 했어요. 그럼 수령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대신 그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죠? 진호는 매주 어머니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꽃을 갖다 바치고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 매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살던 집은 제가 정리했어요. 엄마가 아껴두신 물건들은 제가 다 가져왔어요. 진호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게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진호는 어머니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어머니 뵈러 갈까? 오래 못 뵀잖아. 수진은 잠시 놀란 듯 했어요. 갑자기 왜? 그냥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 좋아. 우리 엄마 좋아하시겠다. 전화를 끊고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제가 이제 제대로 배웠어요.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 내 아들. 1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납골당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진호는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번 주도 별일 없었어요. 회사 일은 바쁘지만 전보다는 여유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김밥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가 만든 건데 솜씨가 제법이에요. 도시락을 펼쳐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어요. 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엄마, 같이 드세요. 진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호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돈만 쫓아 살았어요. 승진, 연봉, 집,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주말엔 가족과 산책을 나갔어요. 아빠, 요즘 달라졌어.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가? 전엔 맨날 바쁘다고 했는데 요즘엔 우리랑 많이 놀아줘. 진호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빠가 늦게 깨달았어. 너희랑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라는 걸. 아들은 진호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엔 당신 부모님 뵈러 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어머, 진짜? 당신이 먼저 그런 얘기하기는 처음인데? 수진은 놀라며 웃었어요.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거 알았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그래, 당신 어머니 일 때문에 많이 달라졌네. 수진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야. 늦게라도 깨달은 거 다행이야. 진호는 수진을 안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교훈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에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호 씨, 어머니 명의로 만든 장학금 첫 수혜자가 결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전달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꼭 가겠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장학금 전달식 장소, 작은 복지관이었어요. 진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수진과 아들도 함께였어요.
박영자 장학금 수혜자 김민지 학생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16살 소녀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호는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시울이 붉어 보였습니다. 혹시 왜 이 장학금을 만드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예요. 어머니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저도 그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고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달식이 끝나고 민지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보내고 있었는데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민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사람 될게요. 민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어요. 엄마, 오늘 장학금 전달식 다녀왔어요. 진호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지라는 학생이 받았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진호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전달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웃어요.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사진을 어머니 앞에 놓고 진호는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걸 보여주셨는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진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엄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제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진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 아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박 과장, 이번에 부장 자리가 났어요. 당신이 적임자예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진호라면 당장 승낙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뭐? 왜? 부장이 되면 주말 근무도 해야 하고 야근도 많아지잖아요. 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상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진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진호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나중에 보여줘. 응.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 그렸어. 할머니? 응. 하늘에 계신 할머니. 아빠가 맨날 할머니 얘기해줬잖아. 진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보고 싶어. 근데 할머니는 행복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보시면서 아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진호와 수진도 따라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해 8월 15일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진호는 새벽 일찍 납골당을 찾았어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어요. 절을 올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엄마 없이 보낸 첫 1년.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근데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남긴 사랑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진호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잘 살게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리고 엄마 매년 이맘때면 꼭 올게요.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진호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진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진호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에필로그. 가난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끝내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